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달 진행의 강주리입니다. 자, 부동산 규제에도 이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큰 영향을 좀 받지 않는 분위기에다가 시세보다 낮은 절세 매물이 늘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고 있다고 합니다.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이 중장기적으로 좀 오른다는 판단하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산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요, 이외에도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과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-3153-2600번, 013-3366-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.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 황부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.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.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 은평구 불광역의 투룸 아파트입니다. 아주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이것 역시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한 주거용 3룸 오피스텔인데요.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지역 두 곳입니다. 그중에서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셔야겠죠?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인근입니다. 유형은요, 투룸 아파트고요.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,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. 첫 번째 지역은요, 은평구 불광역 인근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요. 저희가 화면으로 살펴보시기 이전에 초역세권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자세한 지역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에 위치를 한 투룸 아파트입니다. 위치는 불광역이긴 하지만 이 관할 지역은 바로 대조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유형으로는 투룸 아파트, 거실과 방 2개, 주방, 베란다,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거실과 이 주방 같은 경우는 또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실평수 자체가 좀 더 넓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전용은 약 29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.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 특성으로는 인구 약 48만 5천 명, 세대수 약 20만 3천 세대의 서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현재 이곳에 인구 약 48만 5천 명이지만 이 주변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은평구에서 공급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47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 7천 명의 많은 인구들이 주변 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곳은 경기도 고양 및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.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, 용산,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곳에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인데요.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마포라든지 용산, 종로라든지 이곳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생활 편의 시설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곳은 불광역은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이 주변에 연신내역과는 좀 다르게 바로 이 생활 인프라인 메디컬 인프라라든지 금융 인프라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학군 역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생활 편의 시설은 거의 실세권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런 생활 편의 시설까지 좋은 곳에 어떤 개발 환경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로 GTX A 노선, 그리고 2023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다라는 GTX A 노선과 더불어 이 신분당 서북부 연장선, 서부 경전철, 거기다 이 고양선까지 많은 교통 호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.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짚어봤더니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은평구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가장 먼저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죠.
네, 제가 앞전에 이 연신내 쪽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발표를 많이 했었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이번에는 이 불광역에 대해서 한번 와봤는데요. 연신내역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로데오 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유흥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불광역을 가보니까 바로 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메인 상권이 있는데요. 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 메인 상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뭐 제일시장이라든지 NC백화점 거기다 이 학군까지 거기다 뭐 메디컬 인프라인 병원까지 전부 여러 개가 좀 잘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더불어 이 먹자골목까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슬세권으로 다양하게 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3호선과 6호선의 이 더블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도 이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 대중교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바로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, 거기다 마포, 뭐 상암이라든지 종로와 용산 등 다양하게 이 주요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거기다 이 불광역 주변에는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잠시 후에 어떤 호재들이 들어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호선과 6호선 이 두 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. 이외에도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요,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. 자, GTX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? 네, 이 불광역 주변에 그리고 이 연신내 상권, 불광역 상권에는 이 3호선을 이용을 해서 이 종로라든지 을지로에 많은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곳은 바로 투룸 아파트입니다. 이 투룸 아파트에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. 자, 이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은평구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많은 인구와 가구 수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. 1위부터 25위까지 이 서울의 25개구의 자치구에 대한 1인 가구 비율 상승세를 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자료인데요. 이곳에 이 19위인 은평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4% 이상이 올랐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만큼 소형 주택과 소형 아파트, 소형 오피스텔의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바로 GTX A 노선인데요. GTX A 노선이 연신내역 구간에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. 현재 이 불광역에서 3호선과 6호선을 이용을 해서 종로라든지 이 DMC 상암동까지 약 10분대로 충분히 주파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자, 이곳에 GTX 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불광역에서는 연신내역까지 한정거장 차이죠. 한정거장을 이용을 해서 이 GTX를 이용하게 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의 주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곳에 연신내역 구간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내용도 얼마 전에 기사로 발표를 했었죠. 자, 이후에 이 GTX A 노선이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GTX A 노선 자체가 이 강남권으로 이동이 되고 10분 만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남권 노선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은평구 지역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주변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지가라든지 집값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계속해서 교통호재인 서부경전철인데요. 이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도 이 불광역을 통해서 6호선을 통해서 세전역까지 얼마 안 걸리죠. 자, 이 세전역으로 가게 됐을 때 바로 신촌과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.15km가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. 자, 이곳에 서부경전철 자체가 완공이 될 경우에도 이 은평구 연신내라든지 불광역의 이 역세권에서도 현재 같은 경우는 뭐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될 경우에 주요 업무지구인 뭐 여의도라든지 마포 같은 경우도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. 통행 시간 자체는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. 자,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주변에 부동산 매매 금액 및 감정가 자체가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이 감정가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죠. 바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역시 이 교통 호재인데요. 현재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비타당성 발표가
하게 되어 있고요.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독바이역에 들어선다라고 합니다. 불광역 바로 다음 정거장, 6호선인 다음 정거장에 바로 이 독바이역이 생긴다라는 것인데, 자, 이곳 역시 이 교통 부동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남쪽과 강남과 북의 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지게 되면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서부 경전철과 신분당선 서북부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,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. 현재 이 은평구의 많은 주민들이 서명부를 전달을 했습니다. 자, 바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서명부를 제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. 앞전에는 바로 이 서울시장, 이 박원순 시장이 현재 있는 서울시청에도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착공이 돌입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을 볼 수가 있겠고요. 선거가 좀 지나기는 했지만 현재 많은 당 의원들이 공약이라든지 추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건 역시 굉장한 수혜로 다가올 교통 호재일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이 네 번째로는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. 이 가련교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불광 5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을 지나서 이 가련 1구역에 재건축 사업이 돌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. 현재는 대조 1구역이라든지 불광 5구역에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했었죠. 하지만 이 가련 1구역 역시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서 이 주변에 공급률이 낮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어지거나 너무 오래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이 공급률로서도 톡톡히 임차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현재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해서요. 공급률이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임대를 하고 있는 물건들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셋값이라든지 월세값 자체가 이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지도로 표기를 해보았는데요. 이 은평구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발생이 된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. 현재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불광역의 역세권입니다. 자, 이곳에 대조 1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불광 5구역 그리고 가련 1구역의 재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 많은 이주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. 재개발 자체가 했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바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,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임대 사업자 4년짜리를 내시게 되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 많은 이주민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로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서울혁신파크인데요. 바로 이 불광역 맞은편이죠. 이쪽에는 이 복합문화단지인 서울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젊은 청년들도 많이 인구 유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 학업에 가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주거 환경 자체에 임차라든지 많은 투자들 그리고 뭐 매매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잠시 후에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GTX A 노선을 비롯해서 저희 다른 호재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. 뭐 GTX 들어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불광역 인근 체크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체크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. 플랜을 잘 짜놓고 그 지역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투자 지역을 좀 잘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것들만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저평가 지역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 교통 호재 및 수혜 가능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지역에 따라 등기가 어떤 종류인가를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내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취득세가 낮은 것들이 좀 유리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주변 상권이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오는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 바로 이 불광역이기 때문에 3호선을 타고 이 종로라든지 을지로에 많은 임차인들, 직장인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들이 오는지, 어떤 임차인들이 와서 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. 자, 이런 체크포인트 잘 짚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포인트도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요, 한번 시세 분석까지 나눠볼게요. 네, 현재 이 불광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단지형 아파트들이 사실
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한 동짜리라든지 내지는 두 동짜리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. 자, 이곳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까요. 2억 8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전세를 냈을 때 임대 금액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불광역, 은평구 불광역의 아파트 투자를 치고는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, 대출을 냈을 때는 1억 1,200에서 1억 2,800만 원.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4,800에서 1억 7,2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